AI에 대한 기대감이 네. 모든 세대 중에 가장 높습니다. 밥 먹었어? 이걸 제일 많이 물어본대요. 어르신들이 다 반말을 안 하세요. 다 존댓말로 얘기를 해요. 자, 네 번째, 이모셔널 실버 제네레이션. 마지막으로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이번 조사에서 저희도 가장 흥미롭게 봤던 내용인데요. 60대 AI 사용률이 당연히 다른 세대보다 제일 낮습니다. 48.4%. 그런데 AI를 친구나 조언자로 느낀다는 응답이 81%였어요. AI에 대한 기대감이 모든 세대 중에 가장 높습니다. 20대가 AI를 비서나 과제 같이 해주는 친구들, 이 정도로 생각하는 건데 60대는 조언자나 친구로 본다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 현상을 소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실은 제가 몇 년 전부터 여러 가지 AI 서비스 중에 아주 흥미롭게 보고 있는 서비스가 하나 있는데 효돌이라는 서비스예요. 혹시 효돌 아세요? 효돌? 아니, 모릅니다. 이 효돌이 실제로 뭐냐면 인형이에요, 인형. 요만한 7살짜리 손자, 손녀의 모습을 알고 있는 인형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미 혼자 사시는 독거노인 분들한테 이거를 전달해주거나 이거를 어떻게 보면은 좀 싸게 쓸 수 있게 해주는 서비스 되게 많이 있고 그런 게 프로그램도 있어요. 근데 이 효돌이 처음에 룰베이스였어요, 룰베이스. 그래가지고 이제 생성형 AI가 없었는데 요즘에 여기 생성형 AI LLM 모델이 좀 붙었거든요. 그래서 말을 되게 잘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이 효돌 서비스를 처음에 보고 되게 재밌는 거예요. 근데 그 대표님한테 되게 재밌는 얘기 들었어요. 저한테 소장님, 그 어르신들이 이 효돌한테 제일 많이 물어보는 질문이 뭘 것 같으세요? 그랬거든요. 혹시 뭘 것 같으세요? 이 인형한테? 어르신들이 예를 들면 이 인형을 맨날 끼고 살아요. 네. 근데 이 인형한테 제일 많이 물어보는 질문이 뭘 것 같으세요? 우리 자녀 언제 오나? 이런 건가요? 그런 걸 것 같잖아요. 네.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럼요. 밥 먹었어? 이걸 제일 많이 물어본대요.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그 인터랙션을 원하시는 거네요? 그게 아니죠. 뭐냐면 그 넘어서인데 네. 얘는 밥을 못 먹잖아요. 네. 근데 얘한테 밥 먹었어? 뭐라고 물어본다는 거예요. 소적 대상으로. 그러니까 얘가 손자인 거예요. 이미. 얘랑 손자의 대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손자 언제 와가 아니라 얘가 손자인 거예요. 그래서 이미 여러분들 한번 그 효도를 쓰는 사람들의 그 내용이나 이걸 보면 얘가 실제 우리 손자보다 나아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 손자는 전화하면 전화도 안 받는데 얘는 언제든 전화 얘기하면 다 해주고 예를 들면 트로트 불러달라고 그러면 막 노래도 해주고 건강 상태도 체크해주니까 이미 감정적인 요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한테 그렇잖아요. 할아버지 할머니 집 가시면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자 손녀에게 제일 많이 하는 얘기가 밥 먹었어? 이거보다 더 먹어. 야 배부르게 먹어. 더 먹어라. 많다 이런 거잖아요. 아무것도 안 하면 큰일 나요. 그렇죠. 우리나라에서 밥 정서가 되게 중요한데 그 밥 정서를 아무렇지 않게 이 인형한테 얘기한다는 거. 이거는 이미 몇 년 전부터 이 AI와의 정서적 교감이 이미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녀석이 생성형 AI가 되니까 더 말을 잘하고 더 잘 기억하고 예를 들면 심지어 이제 룰베이스로 연계되거든요. 할아버지 지금 약 드셨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얘가 할아버지 뭐 심심하시죠? 막 이렇게 얘기를 하거나 할아버지 약 안 드셨으면 꼭 드셔야 돼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더 와닿는 거예요. 비슷한 게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네이버에 그 클로바 케어콜이라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네. 실제로 이게 사회공헌 활동에서 꽤 괜찮거든요. 이것도 비슷한 거예요. AI가 전화를 먼저 해가지고 뭐 어디 아프세요? 막 이렇게 막 얘기하거나 막 이러는 건데 예를 들면 우리가 병원에서 그냥 단순하게 김덕진 뭐 환자님 뭐 어디가 아프십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되게 좀 짜증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좀 그래도 클로바의 기술들이 들어가 있어서 예를 들면 이렇게 전화를 해요. 어르신이 전화를 딱 받으면 예를 들면 뭐 김덕진 어르신 오늘 어떠세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제 어르신이 오늘 좀 힘들고 어제랑 다르게 다리도 아프고 그래요 이러잖아요. 그러면은 이 AI가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아이고 어떡해요 이렇게 얘기를 먼저 시작을 해요. 아이고 그러셨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완벽한데요? 그쵸. 네. 그래서 동조를 해줘요. 그래서 되게 재밌는 게 제가 그 통화의 데이터들의 여러 샘플을 들어봤는데 놀라운 사실을 하나 발견한 게 AI랑 얘기를 하는데 뭐 예를 들면 남성이든 여성이든 어르신들이 다 반말을 안 하세요. 다 존댓말로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우리 AI 아가씨는 어떠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존중을 해준다는 거거든요. 얘가 AI라는 걸 아는데도 이미 감정적인 대상이 되는 거예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모셔널 실버 제너레이션이 기술이 접근이 어려워서 그렇지 오히려 접근되면 나의 외로움을 달래주거나 나의 정보를 전달해주는 요소이기 때문에 충분히 교감의 대상이 된다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게 실버 제너레이션이 AI를 이제 되게 많이 쓰게 하는 원동력이 될 건데 그 원동력이 아까 말씀드린 컴패니언 AI 그러니까는 이제 뭔가 정보성
교류도 있지만 감정적 교류나 진짜 친구처럼 몰입되는 형태가 있을 거거든요. 근데 최근에 보면은 이제 20대들 중에서도 앞서 말씀 제타 같은 이런 채팅 서비스를 쓰는 사람들에게 몰입이 있지만 근데 그 친구들은 그래도 이게 좀 구분이 되거든요. 이거는 가상의 캐릭터이고 나는 이렇다라고 하는데 이미 이 실버 세대 중에 그런 이제 인형이나 이런 것들과 함께 누리는 사람들은 그냥 내 일상의 일부가 돼가고 있는 형태들이 좀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허들이 충분히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조사를 하면서 이 결과를 처음 봤는데 소장님은 이미 알고 계셨군요. 왜냐면 저는 진짜 그 질문이 너무 저한테 인상 깊었던 거예요. 그 답변이 밥 먹었어? 라고 하는 것들 얘기한다는 게. 그래서 오히려 그렇고 또 한 가지는 생각보다 이 기술이 새로 나오잖아요. 그럼 처음에는 그 기술에 대한 허들이 오히려 있는 것 같지만 조금 기술 쓰다 보면 오히려 5, 60대 분들이 이 기술을 더 적극적으로 쓰세요.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이 뭔지 아세요? 최신형 스마트폰을 누가 많이 바꾸는가를 보시면 압니다. 최신형 스마트폰들 중에 새로운 기술이 나오면 5, 60대 분들이 꽤 많이 바꾸시거든요. 그래서 그걸 자랑하는 어떤 내가 그만큼 또 뒤처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최근에도 보면은 카페 같은 데 가면 저는 이제 AI를 하는 사람에서 그런지 몰라도 밥 먹든 어디 가든 AI 키워드 계속 들려요. 맞아요. 보면 어떤 분이 꼭 야 재미나 이렇게 쓰는 거야. 그래서 이 어르신분들은 어르신이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형태에서 쉽게 말해서 야 내가 어딜 가든 AI 하나면 인싸가 된다. 약간 그런 것들에서도 AI에 대한 좀 받아들여지는 좀 변화들이 있는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예를 들면은 기술의 허들이 낮다라는 게 유튜브도 오히려 처음에는 1, 20대 중독성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지만 최근에 보면은 우리나라에서 유튜브 제일 많이 소비하시는 분들이 오히려 5, 60대 분들 이상이란 말이에요. 정말로 오랫동안 몰입하고 계시고 그래서 그런 변화들의 어떤 맥락으로서 이 AI가 실버 세대들에게 감정적으로 더 다가가는 것들 이런 것들이 어떤 그 접근에 대한 허들을 낮춰주면서 나온다. 근데 아직까지는 그런 이제 외로움을 좀 많이 느끼시는 분들 중심으로 하는데 이제 이런 것들이 좀 더 확대될 수 있는 가능성들은 충분히 존재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AI를 만드는 기업들의 네. 굉장히 좋은 타겟이 될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 효돌 그런 인형처럼. 그렇죠. 그리고 좀 이거는 뭐 좋은 쪽인지는 모르겠는데 냉정하게 말하면 최근에 또 유튜브 컨텐츠 중에서도 맞습니다. 이른바 5, 60대를 타겟으로 한 39금, 49금 뭐 그런 컨텐츠들이 많잖아요. 뭐 예를 들면은 20대 초반이 보면 저거 뭐야 막 이런 이상한 내용의 컨텐츠들을 되게 성인 컨텐츠들을 소비하시는 경향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그러한 실버 세대들을 위한 AI 컨텐츠 혹은 AI 얘기를 해주는 이런 것들도 저는 윤리적인 관점이나 어떠한 거 말고 철저히 비즈니스로만 볼 때는 그럼요. 비즈니스대로 생각해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이미 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게 유튜브에서 좀 보여요. 이거 조금 나간 발언일 수 있는데 소위 말하는 검증되지 않은 국뽕 콘텐츠들 그런 콘텐츠들도 최근에 이제 저는 이제 전국 강의를 많이 다니니까 택시를 많이 타는데 택시 기사님들이 예전하고 좀 패턴이 다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라디오를 들으시던 분들이 유튜브를 계속 많이 들으시거든요. 근데 대부분 듣는 콘텐츠가 그런 되게 4, 50분짜리 이른바 실제와 가짜가 조금 섞여 있는 이런 뭐 국뽕향 콘텐츠나 아니면은 약간의 조금 성인의 상상력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는 컨텐츠를 아무렇지 않게 듣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한테는 오히려 그게 라디오보다 재밌는 거죠. 그래서 그런 형태들로 인터랙션이 되는 AI가 과연 어느 수위까지 나올 수 있을까 볼 수 있는 상황에서라면 외로움을 달래주는 컨텐츠들이나 이런 것들도 충분히 오히려 그들 타겟에게 가능성이 있다. 뭐 이렇게도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은지는 잘 모르겠네요. 어쨌든. 아니 뭐 모든 서비스가 윤리적일 필요도 없고 캐릭터 AI나 뭐 제타도 아주 윤리적인 서비스는 아니잖아요. 그럴 수 있죠. 그거는 사업자 여러분들이 선택하시면 되는 거고. 네. 확실한 거는 60대 이상에게도 그러한 시장이 있다라는 거는 아마도 이제 유튜브 쪽 조금만 분석해 보시면 다 아시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근데 유튜브를 이제 소장님이나 저나 맨날 보면서 분석적으로 보니까 그렇지. 네. 보통은 거기까지 생각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그쪽 안 보다가 갑자기 그런 콘텐츠가 발견이 되기 시작하면서 찾기 시작을 하니까 생각보다 채널 구독자도 많고 조회수도 높은 거예요. 그래서 가끔씩 이제 극단적인 생각을 하죠. 아, 돈을 벌려면 그냥 이런 거 하지 말고 그런 채널이 한 100개, 200개 아닙니다. 하여튼 뭐 저도 똑같은 생각 맨날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지식 콘텐츠 하지 말고 저런 거나 할까. 다행히 소장님과 저는 그런 유혹에 넘어가지 않아서 계속해서 여러분께 지식 콘텐츠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 오늘 메이트 얘기는 다 했고요. 네. 여러분 어떠십니까? 소장님 정말 잘 아시죠? 뭐 소장님 얘기 잘 들으시면 자다가도 떡이 나옵니다. 그래서 AI 메타스 채널과 소장님의 AI디아. 발음이 어려운데요? AI디아 이거라서 그래요.
AID야. 네. 소장님 채널도 많이 봐주시고요. 네. 소장님 책은 소장님 안 계실 때 제가 한번 읽어보고 여러분께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소장님 오늘 너무 재밌는 이야기, 풍부한 이야기 들려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다음번에는 CS 얘기 한번 들려주시죠. 알겠습니다. CS도 CS 갔다 다녀오셔서 네. CS 저랑 얘기. 풀어야죠, 뭐 또. 네. 네. 몸 조심해서 잘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잘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